자, 분위기를 진짜 바꿔보겠습니다. 이 결혼 생활, 부부 생활, 또 이 시댁과의 생활, 뭐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백성문 변호사님. 아들이 5살 연상의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연상 또 싫어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시댁 식구들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계속 반대를 했나 봐요. 아. 근데 그 반대를 뚫고 결혼했습니다. 어허.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. 네네네.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반전이 생기는데 네. 이제 문제는 이 아내도 시댁 식구들이 계속 싫어하니까 안 가요. 아이고. 아무래도 안 가지잖아요. 네. 가면 맨날 구박하고 싫어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은 굉장히 무능합니다. 아하. 직장도 없고 아이고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아이고. 이 아내가 재력이 좀 있어서 아. 사업 자금도 대줘요. 오. 근데 이제 이 또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아들은 사업을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뭔가 이 집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업에 쫄딱 망합니다. 또 날려먹어요. 네. 쫄딱 망하고 남편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해요. 집을 아이고. 나가버렸어요. 면목이 없는 거예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5살 연상인 이 아내는 네. 아이를 이제 혼자 육아를 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아이고. 이 떠돌아다니던 아들이 누군가와 눈이 딱 맞은 거예요. 아이고. 여기까지는 흔한 스토리인데 네. 이 눈이 딱 맞은 여자를 데리고 시댁으로 갑니다. 자기 본가로요? 네, 본가로 가서 거기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. 아니, 그럼 본가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건 자기 원래 부인과 살던 집 말고 자기의 본가, 그렇죠.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던 집 말하는 그렇습니다.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거기 가면 부모님이 지금 눈 맞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야, 너 무슨 짓이냐 이 녀석아 이렇게 내쫓아야 거 아닙니까? 근데 네. 일단 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어머니가 네. 이 5살 연상 아내 그렇게 싫었다 그랬잖아요. 아이고, 세상에. 그러니까 아들이 데려온 내연녀를 같이 살자. 그러면서 아이고, 이제 정말 웃지 못할 이혼도 정말 전혀 하지 이거- 않고 네. 뭐 지금 아내한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. 이 내연녀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. 이거 정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김복수님 예.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면 일단 들어는 갔어요 그쪽으로. 네. 아마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제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 세상에. 같습니다. 뭐 차례도 지내고 명절 때 뭐 이런 때가 되면 차례도 허허. 지내고 네. 결국은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데려온 그러니까 이를테면 불륜입니다 법적으로 네. 불륜의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인정한 것이죠. 아.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도 비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고요. 네. 여하간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당연히 쫓아가겠죠. 아 이제 알게 됐군요. 네, 아하. 당연히 이제 시어머니 집으로 쫓아갔겠죠. 네. 당연히 또 항의했겠죠. 네. 그건 정상이에요. 네. 기정상이에요. 네. 그런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저 남편 그러니까 아들하고 시어머니가 진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그렇죠.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찾아온 며느리를 폭행했답니다. 세상에. 예, 그러니까 이거 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오히려 했고요. 네. 또 시어머니 이게 더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네. 속상할 거예요. 아하.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내연녀죠.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불륜녀죠. 네. 이 불륜녀는 아무 죄가 없다고 며느리한테 항변을 시어머니가 나서서 했다는 아이고. 거예요. 그 소리 들으면 더 열받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. 그 왔다는 그 불륜녀는 과연 죄가 없을까요? 아하. 엄연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다면 그 역시 가정 파괴범이에요. 그녀 역시. 네. 그런데도 그 며느리, 진짜 며느리, 법적인 며느리 앞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불륜녀를 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허허.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네. 항변한다면 네. 이 며느리는 거의 진짜 숨 넘어갈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아니 허 소장님. 네. 정말 이 진짜 며느리 진짜 이런 표현도 정말 진짜 소금감이지.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거예요. 내가 이 남편을 5살 어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사업자금 대줘 내가 다 해줄 거였는데 육아도 집 나갔을 때 혼자 다 키웠는데 애를 지금 무슨 짓이야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. 네, 그 며느리 입장에서 제가 듣기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네.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? 며느리와 진짜 아들이 헤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, 어머님은. 근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. 어떻게 이러한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. 아하, 네.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딴짓을 했던 며느리도 아닙니다. 아하. 아들을 위해서 진짜 사업자금도 대주고 그런데 네. 다만 그걸 이제 망하고 나서 그걸 갚으라고 독촉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.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, 시어머니께서. 아하. 와,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시어머니이십니다. 네. 이
부부 사이에요. 이 자식이 둘이 있었나 봐요. 그런데 남편이요. 참 진짜 이 아내가 사업자금 대준 것도 물론 이제 본인은 직장도 있고 열심히 하는 뭐 워킹맘 정도였나 봐요. 요즘 표현으로. 그런데 본인이 능력도 뭐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사업을 한다는 게 한두 푼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친정집에 얘기를 했대요. 엄마, 우리 뭐 A 서방이 뭐 사업 좀 한대. 우리 좀 도와주자. 뭐 좀 해본다는데 열심히 해본다는데 어때? 좀 도와줘. 해서 친정에 부탁해서 마련해 준 돈으로 사업을 해라고 돈을 줬는데 홀라당 한 거예요. 지금 백성 변호사님. 그러니까요. 지금 이 아들 그리고 아들이자 남편이 네. 정말 무능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들은 친정에서 저기 시댁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살겠습니다 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. 하하. 그 반대를 이기고.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이 상황에서 일남일녀 육아까지 전부 아내가 다 도맡아 있고 네. 이 남편은 맨 처음에 좀 미안해서 그랬는지 네.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. 아. 그리고 당연히 떠돌아다녔으면 생활비도 안 좋겠죠. 아하. 그리고 저는 그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또 있어요? 아니, 반전이?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으면 안 하죠. 집에 갔겠죠. 그러네요.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없고 네. 오히려 이제 자꾸 뭔가 아내가 불편하고 싫었던 네. 것 같아요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이제 내연녀를 데리고 네. 시댁으로 간 건데 시댁에 데리고 가면 이거 당연히 이제 사실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어머니가 당연히 내쫓아야죠. 네. 아야 그 니네 집 가가 지금 애들 둘 있고 지금 네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라고 해야 됐었으나 네.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싫어서 그랬는지 네. 아이고 됐고 내가 더 낫네 라고 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네. 이제 이 그 내연녀가 어느 정도로 이제 며느리화가 됐냐면요. 네.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아.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내연녀가 며느리 대행을 합니다. 상복을 입고. 네. 그럼 진짜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? 아하. 진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망했는지도 몰랐습니다. 왜요? 알려주질 연락을 안 않아서. 한 거예요? 연락조차 안 한 연락을 안 거예요? 했어요. 연락을 안 해서.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댁에서는 이 며느리는 지금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닌 걸로 아예 내쳐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. 네. 이 불륜녀입니다. 그러니까 불륜녀는 지금 이 집에 들어와서 자신이 마치 며느리화 된 것처럼 정말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데 그럼 들어와서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어머니라는 사람,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감싸고 돈 거예요? 딱 들어와서 집안에서요, 이 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네. 또 세탁을 하고요. 이렇게 가사일을 도왔다고 하고요. 아하. 그리고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위암 투병 중이셨는데 이 아버지도 지극히 이제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사실상 이 집에 이제 며느리 역할을 했던 거죠. 아니 진짜 아니 이 따신밥 해주니까 이 며느리처럼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, 김복준 의원님? 아니 그래도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조차 안 한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?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낳은 내 손주를 둘씩이나 낳은 그 며느리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이죠. 네. 버림을 받았다고 아하. 봐야 되겠죠, 기본적으로. 네.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부르지 않고 들어와 있는 불륜녀가 며느리 노릇을 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참 희한한 사람들 얘기 많이 보네요. 이분들도 우리가 앞서 그 앞전에 했던 그 몇몇 사람들하고 저 심리 구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특이한 분들을 오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요, 백성문 변호사님, 네.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, 이 가정이 지금 이제 뭐, 사실 깨진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있어요, 이 부분? 있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혼 소송도 제기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남편이 100% 유책 배우자잖아요. 내연녀가 있으니까 근데 남편에 그치지 않습니다. 아하. 이게 시어머니한테도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.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아들이 내연녀를 데리고 와도 떨쳐내고 부부를 화합하게 만들어줘야 할 사람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연녀가 같이 살기를 원했고 네. 며느리에게 사실 시아버지 사망 사실까지 알리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시어머니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네네. 재판부가 이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했고요. 그 이후에 더 소송을 하진 않았는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내연녀도
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아들도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들은 뭐 나가서 홀라당 저기 사업 다 말아먹고 와서 그러니까요.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네. 재산분할이나 이제 기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5천만 원밖에. 참 이 며느리에 대한 글쎄 미운 감정이 뭐 한때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엉뚱한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?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사법부에 그래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.